오늘은 피보나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저도 6년 전에 처음 선물 매매할 때 피보나치 사용법에 대해서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피보나치에 대한 이론 설명은 다른 영상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패스하고요. 저는 실전 매매 때 필요한 피보나치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피보나치 잡는 법은 뭐 저처럼 위에서 잡냐, 뭐 아래서부터 잡냐, 이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저는 습관적으로 위에서부터 잡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이렇게 잡는 거고, 정석은 원래 아래서부터 잡는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보나치를 잡을 때 이렇게 꼬리까지 잡냐 아니면 몸통까지만 잡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꼬리부터 재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보나치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되돌림이고 두 번째는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피보나치 되돌림과 그 바로 밑에 피보나치 확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차트잖아요. 최근 차트에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49,000부터 이렇게 반등이 만약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저점에서 반등이 놓쳐서 초보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추격롱을 치고 시장가 롱을 치겠죠. 근데 중수 이상들은 만약에 놓치면은 되돌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장 많이 쓰시는 보조 지표가 피보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고 어디까지 올라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게 언제 눌리는지를 계속 사람들이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도 체크했다가 더 올라가네 하다가 눌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물론 다이버전스도 소파동에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눌림이 나왔어. 그쵸? 그러면 그랬을 때 밑에서부터 피보나치를 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끝날지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긋다가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눌림이 나오면은 이 올라온 파동이 우선은 한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보나치를 그려놓고 내려오는 모양의 피보나치에 맞춰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나간 차트이기 때문에 618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전 매매 때는 618에서 나올지 0.5에서 나올지 뭐 38에서 나올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려면 물론 내려오는 파동의 모양과 소파동에서 다이버전스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보자들도 피보나치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이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피보나치 확장입니다. 이 확장.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드리면, 우선은 이 한 파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A 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B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C 파동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랬을 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를 쓸 때 이 피보나치 확장을 클릭을 해서 이 저점에 클릭 한번, A 파동 끝난 거에 클릭 한번, B 파동 끝난 거에 클릭 한번을 찍어요. 찍으면 1대1 비율로 올라가는 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가 이 올라온 파동의 1대1 비율까지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 미리 차이로 못 미쳤지만 이게 조정이 여기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이거를 경험상으로는 무조건 1대1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못 미치거나 아니면 조금 넘거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1대1 비율로 이 부근까지 차트가 올라오면 이런 부근이겠죠. 이럴 때는 익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대1 비율로 이게 10파동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무것도 못했어. 그쵸?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은 1대1 비율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기다리겠죠. 왜냐면 새로. 그러면은 이때 피보나치는 아까는 얘를 그려서 되돌림을 기다렸지만 ABC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ABC가 나온 여기 저점부터 여기를 잡는 거겠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피보나치 0.5에 정확히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이때는 뭐 618에서도 반등이 나왔고 0.5에서도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는 ABC가 이거는 조금 더 깊게 가야 되는데 ABC가 나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결과론적이지만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ABC의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피보나치에서 초보자들이 매수 타점을 잡았으면은 이럴 때 반익절을 쓰는 거예요. 반익절 쓰고 만약 여기서 잡았어. 그럼 반등 치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등에 반익절 하고 나머지는 들고 있고 이런 식의 매매를 피보나치를 통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피보나치를 통해서 매매를 초보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전 세계 트레이더들도 피보나치를 많이 본다예요.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피보나치에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셨다면 피보나치를 활용해서 초보자분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아까 여기서 확장을 그은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도 1대1 비율로 확장을 그으면 되겠죠. 그렇죠? 저점부터 A를 찍고 눌림이 B라고 치면 그러면 1대1 비율로 이번에 6위까지는 올라왔어야 돼요. 근데 한참 못 미쳤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제가 비트코인 그 시황 영상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는데 이 불규칙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불규칙을 얘기했던 이유 중에 이렇게 못 미쳤던 이유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